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급해졌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 단기 다이어트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워딩이 있습니다. 바로 공복 유산소. 오늘은 제가 공복 유산소를 비추하는 이유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제이제이가 공복 유산소 필요한데. 자, 그럼 일단 공복 유산소의 장단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장점 첫 번째, 집중이 잘 된다. 이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됩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먹고 식후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 더부룩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런가 하면 격한 운동을 할 때 뭔가 배에 음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꿀렁꿀렁하기도 하고 배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더라. 일정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 호르몬의 영향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 특히 저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항상 공복 운동을 하고 나면 아침 식사를 많이 먹게 돼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와중에 그걸 참고 운동하다 보니까 이후에 식단에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식욕 컨트롤이 평소에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운동을 아침에 해주면 오히려 이 식욕 호르몬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입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욕 부분은 조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함. 아침형의 인간들은 오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직 몸이 제대로 부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유독 피로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몸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JJ가 공복 유산소를 비추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복 유산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지방이 더 잘 타고 더 많이 쓰인다고 해서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 다이어트 할 때 빨리 살 빼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기인한 이론이냐? 1970, 80년도에 논문을 살펴보면 공복으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평소 유산소를 할 때보다 20% 정도 지방을 더 많이 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지방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의미는 같은 시간 내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사용되는 지방의 비중이 더 높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지방을 많이 사용한 만큼 그 이후 탄수화물 위주로만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2000년 이후부터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4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공복 운동을 한 그룹과 공복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을 조금 더 장기간 테스트 해봤더니 결국 두 그룹이 비슷하게 살이 빠지더라. 심지어 근손실이 크진 않지만 근성장이 어려운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죠. 저 또한 과거에는 공복 유산소를 많이 하면 근손실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근성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공복 유산소로 되게 효과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후기를 보면 공복 유산소가 너무 좋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효과 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단언컨대 그분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다른 운동을 하셨다면 똑같이 빠졌을 거예요. 즉 그 빠진 거는 공복 유산소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운동을 해서 빠진 거야. 근데 왜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체감상 느껴지느냐? 첫 번째, 일단 절대적인 운동 시간 자체가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원래 하지 않았던 공복 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따로 오후에 웨이트를 하게 됩니다. 전체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살이 더 잘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두 번째,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운동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더라도.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가 땀이 이 정도 흘릴 정도의 30분 동안의 강력한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봐 라고 한다면 어떤 운동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공복 유산소는 그냥 일어나서 러닝머신만 해 라고 굉장히 쉬운 접근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누구나 꾸준하게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안 하던 운동이에요. 우리 몸은 내가 안 하던 걸 하면 무조건 단기간은 확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와, 이 운동이 엄청 효과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단기적인 초심자의 행운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가거든요.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 대사에서 조금 다른 하지 않던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다른 위험성이 있는데요. 비슷한 강도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돼요. 유산소 운동 자체는 운동 당시 위주로만 칼로리를 사용하는, 즉 애프터 버닝이 없는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운동 시간에 그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줘야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 체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초보자분들은 계속해서 운동 강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성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그 운동은 처음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하게 되는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확률은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이런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쉽게 생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웨이트는 무게를 올리거나 횟수를 올리면 더 어려워지지만 러닝머신을 타시면서 내가 오늘 속도를 12로 해야지, 어제 12로 했으니까 오늘 13으로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웨이트를 주로 하시는 경우. 웨이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 공복 유산소라는 거는 하나의 엑스트라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산소가 필요해. 제발 유산소 좀 해! 하고 고립만 하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헉헉거리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손실 안 생겨요. 두 번째, 근육량의 평균 이상이에요. 어차피 근손실이 유산소를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근육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근육량을 늘리는데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복 유산소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즌기이거나 바프를 할 때 그때 추가적인 운동이 필요한 경우. 내가 만약에 바프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복근을 선명하게 만들 거야. 그때는 추가적으로 이 운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체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체기를 내가 갑자기 살을 빼다가 주말에 초콜릿을 먹었어. 그랬더니만 정체기가 온 것 같아. 이건 정체기가 아니에요. 살이 정말 어느 순간 계속 빠지다 보면 더 이상 내 몸의 호르몬 지수 그리고 내 몸의 항상성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깨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무언가를 줘서 그 정체기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공복 유산소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해요. 오전에 공복 유산소에 오후 혹은 저녁에 웨이트를 병행하시는 분들 주 1, 2회 정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짧게 루틴에 넣어주세요.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늘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식단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최적의 가성비로 생각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운동 루틴을 만들 때 그것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살이 잘 빠지는 시크릿 노하우야. 이거는 만능 통치약이야.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공복 유산소 너마저도 사실은 그냥 운동이랑 똑같더라. 별 차이 없더라.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조절! 그럼 제이제이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